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외워서 여기에 나온 숫자가 뭐를 뜻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번부터 8번 할게요. 1번과 8번을 먼저. 자, 1번은 지금 보시면 양이 3개. 그래서 하늘의 모습.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는 지금 3개밖에 없죠. 그죠? 6표는 6개죠. 여기 똑같은 것이 위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도 천이고 밑에도 천이죠. 그죠? 그때 부르는 이름이 얘가 천하고 천이니까 천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겹쳤을 때는 건이라고 불러요. 하늘건. 그래서 건위천이에요. 하늘은 곧 천이다. 예. 그래서 천천이 아니라 천과 천이 겹친 거를 건이라고 불러서 요때는 맨 처음에 오는 글자는 두 개가 겹칠 때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요 뒤에 오는 글자는 하나만 부르는 이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이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8번을 먼저 외우세요. 1번과 8번을. 8번은 뭐냐면 여기 8번은 지금 요각은 반대예요. 자, 8번을 보시면 여기 땅이에요. 이렇게 음이 3개. 그죠? 음이 3개예요. 음이 3개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자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도 정말 여자. 모든 걸 전부 다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여자. 어머니죠. 그래서 요거는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머니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가 땅이 되고 위에가 이렇게 땅이 되면 요게 지지죠. 그죠? 두 개니까. 근데 위에도 지고 밑에도 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는 곤이에요. 그래서 곤위지예요. 예, 곤이지.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 보면 남자는 건이요, 여자는 곤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8번은 곤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겹친 이름은 곤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을 때는 지, 땅.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2번 밑에가 양이 2개고 여기 음이 하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2번의 모습이. 자, 그럼 2번의 모습이 좀 크게 쓸게요. 자, 1번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모습은 밑에가 이렇게 양이고 이렇게 음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연못택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시면 요 택자가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외워야 되냐면 번호와 그 다음에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생긴 모습이 어떠냐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2번은 연못이란 뜻이야. 그럼 연못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양이니까 뚫린 데가 없죠. 근데 맨 위에가 뚫려 있죠. 뚫려 있으면 비가 오면 여기가 비가 들어가죠. 근데 그 비가 어디까지만 들어가냐?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밑에는 뚫렸으니까 비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구덩이 파여져 있는데 여기 물이 고였는데 이 물이 너무 깊질 않아. 아주 깊으면 바다예요. 근데 이렇게 구멍에 물이 들어가 있어. 연못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세요. 그러면 밑에는 이렇게 막혀 있고 구멍 하나만 뚫려야 됩니다. 2개가 뚫리면 너무 물이 많아요. 위에 살짝,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이 2개고 위에 하나 뚫려 있는. 그러니까 맨 위에만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요것이 연못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2번이 연못인데 아까 연못이 2개가 모이면, 그죠? 요게 2개가 모이면 밑에도 연못이고 그 다음에 위에도 연못이죠. 그죠? 그럼 택택 이렇게 되죠. 그럼 연못택이 2개가 모인 거를 우리가 태이라 해요. 태. 그러면 연못과 연못이 2개가 모이면 이거를 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2번은 연못이다. 그 다음에 위에가 뚫린 건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이란 숫자가 연못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2번 뽑았죠. 그게 연못이란 얘기예요. 그럼 2번이 연못이다.
그때의 외우는 방법. 숫자가 2번. 태, 위택이죠. 그러면 2번이란 숫자가 연못인데 요거를 한꺼번에 외우세요. 이태택이죠. 이태택. 그러니까 이태택 하면 이태백도 되지만 이태백까지만 연결이 잘 안 돼요. 연못까지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빨. 뭐가 꼈어? 택택. 예. 이빨에 뭐가 껴서 택택. 어디 가서? 연못 가서. 예? 왜? 일반 도로에다 뱉으면 걸리잖아요. 벌금 물죠? 이빨에 뭐가 껴서 어디 가서 뱉어야 돼? 연못 가서 택택. 이빨 생각하세요. 2번 이빨. 연못 가서 택택 이러면 안 뱉어져. 택택 해야 돼요. 그죠? 네? 택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택택 해보세요. 시작. 이 택택. 예. 그러면 2번 하면 이 택택. 그러면 어디 가서? 연못 가서 뱉어라. 그럼 여기 2번은 이 택택. 바로 외우죠. 그죠? 자, 3번. 자, 3번은 요 모습이에요. 요렇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렸나만 기억하세요. 보시면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이 화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화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을 태울 때,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이게 속에다가 겹겹이 이렇게 구멍이 없으면 불이 안 탑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줘서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불이 타요. 그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은 가운데를 뚫어놔야 공기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밑에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장작을 쌓을 때 이렇게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잖아요.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게 불의 모습이다. 화의 모습. 그래서 요거는 화의 모습은 가운데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화가 또 있겠죠. 그럼 화와 화가 겹치면 이거는 이별할 리가 돼요. 이별할 리는 뭐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왜? 불은 멀리서 봐야 멋있어. 가까이서 보면 뒤어. 그죠? 그래서 불과 불이 겹치면 이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별할 리가 돼요. 그래서 이별할 리.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별할 리. 그래서 리위 화가 돼요. 이렇게. 예. 화와 화가 겹치면 이별을 한다. 불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냥 불태우는 사랑. 아주 정열적으로 해서 죄만 남는 사랑. 그래서 이별할 리. 예. 이렇게 해서 이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3번이란 숫자 기억하시고 여기서 3번이 화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3번 하면 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삼리위화죠. 삼리화, 삼리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삼리화, 삼리화, 삼천리 화려강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삼천리 화려강사. 그죠? 삼리화, 삼천리 화려강사. 그래서 3번 삼천리 화려강사 하면 3이란 숫자 딱 뽑잖아요. 야, 이건 불의 모습이다. 그죠? 우리가 숫자를 딱 뽑았을 때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마다 그것마다 아, 이거는 2번은 연못의 모습, 3번은 화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게 우레 모습이에요. 우레. 우레. 우레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우레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밑에가 마크고 위는 뚫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이죠. 처음엔 남자답게 쾅! 그죠? 근데 우레가 뭐예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죠? 우리가 막 천둥번개 막 쳐도 그 다음 나가면 멀쩡해. 그래서 처음엔 큰 소리 빵 치지만 허당이다. 그래서 우레는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냐면 쾅 허당. 쾅 허당. 우레 소리가 쾅! 그 다음에
전전전전전전전전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쾅허당. 처음에만 양이고 나머지는 음이다. 그러니까 쾅허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레인데 여기 우레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죠. 그죠? 우레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그러면 우레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진위뇌입니다. 예, 진이네. 그래서 우레와 우레가 위에도 우레요, 밑에도 우레요, 두 개가 겹치면 진이라고 불러요. 진이네. 자, 이때 여러분도 외워야 되는 게 뭐예요? 4번이 우레다. 그죠? 4번이 우레다. 사진이네죠. 그죠? 사진네. 사진네? 사진 내놔라. 명함판 사진 갖고 왔으면 내세요. 응? 주민등록하러 갔을 때 사진 내세요. 그죠? 여권하러 가서 사진 내세요. 사진 내놔라. 사 하면 사진 내놔라. 사진 내.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이거요 그냥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진하련 태상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이게 외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데 골치 아픈 거야. 예. 근데 이거 벌써 4번입니다. 그죠? 사진 내놔라. 예. 근데 쾅허당. 쾅허당. 예. 자, 5번. 자, 5번은요, 보면은 밑에가 뚫려 있어요.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렸냐면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밑에가 뚫려 있죠. 이게 바람풍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바람이 가장 잘 빠져나가야 돼. 어디를 뚫었을 때 가장 바람이 잘 빠지겠나? 위로 뚫으잖아요. 그 밑에서 눌러야 돼. 그죠? 가운데를 뚫어 놓잖아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밑에를 뚫어 놓잖아요. 위에서 아무리 쌓아도 다 빠져나가. 샥 빠져나가요. 그죠? 바람이 샥 빠져나가. 그래서 이거는 풍이야.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풍인데, 그러니까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디를 뚫었을 때 가장 바람이 잘 빠지겠나? 맨 밑에를 뚫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밑에가 구멍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도 두 개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야? 풍풍이죠. 그죠? 풍풍은 손이에요. 손. 그래서 이거는 손이 풍이 돼요. 다섯 번째는 풍과 풍이 겹치면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이 결국은 풍이다. 근데 풍은 밑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이것도 외워요. 이제 눈치챌 거예요. 자, 오, 손, 풍이잖아. 자, 다섯 손, 오, 손, 풍! 장풍 받아라. 어? 자, 해보세요. 오, 손, 풍! 장풍 받아라. 그죠? 오, 손이잖아, 손. 풍!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중국 영화 보면 팡! 장풍! 장풍은 이렇게 하진 않잖아. 쫙! 그죠? 오손풍! 예. 오손풍.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이제 64개 설명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여기에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천이죠. 아까 배웠죠, 우리가. 여기 밑에 풍이죠. 천풍구가 돼요. 요게 계집녀예요. 여기 황제후예요. 계집이 황제야. 천풍구야. 그 밑에 바람이 다 빠져나가서 모든 걸 전부 다 샥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좋으냐? 술집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자잖아. 여자 하나가 남자 하나 길을 다 빨아먹는 거야. 예, 남자는 천풍구를 만나잖아요. 이게요, 하늘 밑에 부는 바람이거든. 우연히 만난 남자야. 우연히 만난 여자야.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 만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바레에서 만났죠. 그러면 네, 그래요. 우연히 만난 거야. 절차도 없이.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야.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이 여자가 뭐예요? 내 걸 다 탕진시키는 여자야. 그래서 이게 64개 이게 나와요. 천풍구를 만나잖아요. 여자가 특히나 화려하게 하는 여자는 기가 막히게 좋아. 모든 남자들이 나한테 다 갖다 바쳐. 남자가 만나잖아요. 여자한테 꽃뱀 만나는 거예요.
이게 64개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 손, 평. 예. 자, 6번. 자, 6번을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물 숫자죠. 자, 여러분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화의 반대가 물이잖아. 그죠? 화의 반대가 물. 그럼 화는 중간이 뚫려 있었죠. 그럼 물은 중간이 막히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중간에 막힌 게 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 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수예요. 왜냐면 이게 화는요, 보시면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 그죠? 수는 뭐야? 쉽게 들어가. 빠져나올 데가 없어.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육효 했을 때, 주역했을 때 가장 나쁜 8개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수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빠져 들어가면 못 태어나오는 거. 그래서 수가 있는 괴가 좋은 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소용돌이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못 태어나오는 거. 근데 이게 밑에도 수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과 물이 겹치죠. 이때는 구덩이 감자가 돼요. 함정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맨홀에 빠진다.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다 희감아 버려요. 그래서 재산 탕진이 일어나고 이때는 만약에 요럴 때 소송 걸리잖아요. 이게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데 가미수에서 소송 걸리면은요,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지나가기 기다려라. 이렇게 돼요. 가미수가 되면. 자, 그래서 수와 수가 겹치면 구덩이 감자가 됩니다. 이게 감이거든요. 가미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뭐예요? 6번을 외워야 되고 수를 외워야 되죠. 그죠? 육수잖아, 육수. 그죠? 근데 여기 감자를 넣어야죠. 그럼 뭐야? 육감수죠. 자, 육감수는 뭐야? 육각수잖아. 그죠? 물이 완벽한 분자를 육각형을 이뤘을 때 가장 물이 완벽하다고 하죠. 육각수. 그죠? 해보세요. 육각수. 그죠? 예, 육감수. 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15분입니다. 그런데 7개 됐어요. 그리고 지금 번호 외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모양 외웠잖아요. 어떠한 옆모습 무슨 모양이냐, 무슨 뭐 모양을 외웠죠. 그죠? 요거 8개, 요거 가지고 몇 달을 끈다고요. 왜냐, 그냥 외우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7번 하겠습니다. 자, 7번을 하게 되면, 7번은 보시면 산의 모습이죠. 자, 음이 2개고, 맨 위에 이런 모습이 산의 모습이에요. 산은 어때요? 산은 올라가요. 누구든지 산은 들어갈 수 있어. 그죠? 예, 산을 못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입상 금지된데 빼놓고 누구든지 다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장관도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거지도 들어갈 수 있고, 나도 들어서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무사 통과해. 누구든지 들어가. 근데 뭐예요? 정상 이상은 반드시 못 올라가. 그죠? 산이 올라간다 해서 끝까지, 하늘 끝까지 안 올라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멈추는 게 산의 모습이에요. 예, 가다가 끝에는 반드시 정지하는 게 요것이 왜? 정상에 가면 이렇게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산의 모습. 들어가긴 쉬운데 맨 끝에 딱 멈춰. 또 하나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생기죠. 그죠? 맨 끝에서 이렇게 남자의 어떤 대장의 그 기질을 얻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멈추는 것이 산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밑에도 산이도 위에도 산이면 산과 산이 겹치죠. 이건 뭐예요?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산 넘어 산이다. 어? 예, 누가 그렇대요. 상담하러 갔을 때 참 인생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구냐면 담았대.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
산 넘으면 또 산이네.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딱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잖아. 아, 산 넘어 산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도사님. 지금 제가 산 넘어 산이에요. 응? 산 넘어 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산과 산이 겹치잖아요. 간이산. 어긋날 거 아니란 얘기예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니까 어긋난다. 응? 간위산이에요. 자, 그럼 요거 딱 떠오르는 글자 있죠? 7번입니다. 칠간 뭐예요? 산. 칠갑산. 콩밤매는 칠갑산. 어? 예. 네. 아니, 얼마나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7번, 그럼 칠갑산. 2번, 뭐예요? 영목가서 태퇴. 3번, 뭐야? 삼리와 삼천리 화려하면서. 4번, 뭐야? 사진네. 예? 5번, 뭐야? 오, 선포. 7번, 뭐야? 칠갑산. 6번, 뭐야? 육각수. 예? 다였잖아요. 너무 쉽죠? 그죠? 자, 이걸 갖고 이제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어떻게 만드느냐. 자, 얘를 보면은 순서대로 딱 배열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이렇게 건이천이 있고요. 건이천이 있고요. 예, 요거만 쓸게요. 자, 2번은 뭐가 있어요? 예, 태이태. 그죠? 연모태. 가서 퇴퇴. 자, 3번은 뭐죠? 3번은 삼 뭐예요? 삼천리 화려강사. 3번. 예. 삼천리 화려강사. 자, 4번은 뭐라고요? 사진 내놔라. 사진, 아니야. 사진 내놔라 그러면 안 돼. 사진 내세요. 예. 사진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사진 내세요. 이래야 돼요. 사진 내세요. 4번. 예. 사진 내. 자, 5번은 뭐라 그랬죠? 오, 뭐였죠? 오, 손풍. 이때 반드시 손. 오, 손풍 하셔야 돼요. 예. 해보세요. 시작. 오손풍. 이렇게. 예. 장풍 받아라. 오손풍. 예. 자, 6번은 뭐라고요? 예, 육각수. 예, 이게 수가 예,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예, 가미수. 7번이 그렇죠. 위에가 막혀 있습니다. 예, 위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간이산. 자, 8번이 예, 어머니. 그죠? 땅. 통가. 하여튼 무사 통가.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갖고 뒤에 거를 설명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는요. 집안이 엄마, 아버지, 삼남, 삼녀입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뒤에 보면 장녀, 뭐 이렇게 차녀 이렇게 나오죠. 주역에서 나오는 게 차녀, 중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딱 보세요. 자, 여기는 남자 셋. 남자 양기가 셋죠. 아버지예요. 자, 여기는 음이 셋. 어머니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죠. 아까 동전을 던졌을 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 대표주자 누구? 음이다. 그죠?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 대표주자 양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죠. 대표주자 누구예요? 음이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음계가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양이니 음이니 막 했죠. 그래서 2번이 숫자가 나오면 이게 음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걸 보시면 음이니까 요것이 여자죠. 여자인데 요 여자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셋째 딸이 돼요. 셋째 딸. 예. 그 셋째 딸이 보면은 뭐예요?
이 셋째 딸이 제일 이뻐요. 응? 여자 중에서 셋째 딸이 왜 제일 이쁠까요? 응? 여자 중에서 왜 셋째 딸이라는 의미가 뭐 막내라는 의미잖아. 예? 여자는 나이 순서대로 이뻐요. 서글프지만 서글프지만 여자는 나이 순서대로 이뻐요. 예, 그래서 셋째 딸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텐데 맨 위에 열려 있죠. 요게 맨 위에 열려 있는 게 뭐예요? 구멍이 열려 있는 게 얼굴이 입이잖아. 물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위아래가 입이야. 그래서 셋째 딸이 말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다 떠는 모습도 돼요. 막 웃는 모습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아나운서도 되고 웃음이 많은 사람. 예, 이렇게 돼도 돼. 너무 웃다 보니까 뭐야? 예, 실속이 없기도 하고. 이게 이제 64개 갖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셋째 딸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화죠. 화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죠. 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자리 있죠. 대표 주자가 음이죠. 3번이 음이 돼요. 예, 그리고 뭐예요? 중녀야. 가운데 애니까 중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역을 찾아보면 중녀가 없었고 뭐 삼녀가 어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요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중녀라는 말은 아, 화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렇게 얘 대표 주자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예, 장남. 이거 양이죠. 그죠? 예, 요거는 예, 중녀. 자, 그 다음에 풍을 보시면 요 밑에 요렇게 보면 요거에서 맨 밑에가 음이죠. 양이 두 개, 음이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음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죠. 맨 첫 번째 자리. 그래서 여기는 장녀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예, 요거 이렇게 썼어. 자,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죠. 그럼 대표 주자 양이죠. 그 다음에 어디 자리에 있어요? 두 번째 자리 있죠? 예, 중남.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을 보시면, 예, 어느 자리? 예, 양이 하나죠? 어디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 뭐예요? 이거는 셋째 아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보시면서 음량이 다 정해졌죠? 그때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음이에요. 그죠? 여기는 양이고. 그때에 아버지는 양이 세 개죠. 아버지는 양이 세 개인데 가득 찬 거예요. 양기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떴다. 그 다음부터는 음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1번이란 숫자가 나오면 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뀌니까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1번 바뀐다 그랬죠? 자, 8번이란 숫자는 음이 가득 찼죠. 음이 가득 차면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와요. 그래서 음기가 가득 차면 양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뽑았을 때 1번 숫자와 8번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표시를 해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동효가 되는 것이고 6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8번이 어느 자리에 오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6효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뭐가 있느냐. 여기에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 오행이 붙어요. 오행이. 자, 그런데 요 배치도를 잘 보세요. 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 옆에 누가 있어요? 막내가 있죠. 엄마 옆에 누가 있어요? 막내가 있잖아요. 왜냐면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치도를 잘 보시면 요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장남하고 장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남하고 장녀가 집안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를 보호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그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가운데 자리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풍파가 많겠냐고. 장남 장녀가.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 장녀한테 재산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녀는 집안의 뭐예요? 살림꾼. 예. 그래서 요때를 여러분이 오행에 뭐를 생각하시냐면 장남 장녀가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풍파가 많아. 걱정이 많아. 거기에서 장남 장녀가 마음이 어지러야 집안이 잘 돼. 목이죠. 어질이 인자잖아. 그죠? 장남 장녀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내가 부모한테 재산 물려준 것도 예, 내가 동생한테 나눠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 그죠? 그래서 장남 장녀는 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이 돼요. 제가 육효를 공부하면 명리 공부가 아주 잘 되고 명리를 알면 육효가 잘 되는 게 명리에서 원리가 전부 다 육효에서 나온 거예요. 육효가 우선이에요. 육효를 갖고 명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명리의 이론이 육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육효 공부하잖아요. 명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뭐를 느끼냐면은 여기 보시면 장남은요. 예, 같은 목이죠. 남자 목이죠. 그 무슨 목이에요? 간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죠? 그래서 실상은 여기 장남은 이게 양일 것 같지만 허당이잖아. 간목이 차고 나가는 힘이 세. 하지만 허당이라고. 을목은 뭐예요? 허당인데 야물딱지잖아. 그죠? 밑에는 허당이죠. 야물딱지죠. 그리고 밑에가 뚫려있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목이 포섭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역을 알게 되면 명리의 이론도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감싸는 게 얘죠.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행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셋째 딸은 오행이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목화토금수 중에서 뭘 것 같아요? 그죠? 권력자잖아. 휘두르잖아.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막 자식도 막 쳐내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굉장히 권력이 셌죠. 그때는 옛날에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틀린 애들은 그냥 막 귀양도 보내고 옛날에 왕 보면 그죠? 그래서 요때가 금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아버지가 보호하는 애도 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경금이 되고요. 얘는 신금이 돼요. 그래서 오행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속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휘두른다. 그러니까 금이다. 강하니까 경금이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딸은 아주 보석이잖아. 그죠?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그래서 셋째 딸은 이쁨 받잖아. 그래서 신금이 보석이니까 이쁨 받으려고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야? 어머니잖아. 어머니 땅이죠. 그죠? 그러면 같이잖아. 그러면 셋째 아들은 땅이에요. 둘 다 땅이야. 그런데 여기서 셋째 아들은 남자죠. 여긴 여자죠. 그래서 요거는 토인데 남자 토니까 무토야. 그래서 무토가 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역에서 간이산이 무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명리 볼 때 이게 무토를 높은 산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토를 뭘로 봐요? 부드러운 흙으로 보죠. 그때 이건 뭐예요? 다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예, 곤이지예요.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가 무토가 높은 산이 되는 게 주역에서 요 의미고, 그 다음에 기토가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게 곤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흙. 뭐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남아요? 중녀, 그 다음에 중담이 남죠. 개성이 가장 강한 게 뭐죠? 응? 오행에서 개성이 강한 게 물과 불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애들이 개성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잘 되면은요, 둘째가 가장 잘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보호하죠. 여기는 이렇게 보호하죠. 이렇게 가운데 있죠. 얘네들은 둘 다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을 안 해. 개성을 살려. 그래서 둘째가 제일 잘 돼요. 자기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중년은 화죠. 그럼 이게 음화잖아요. 그게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예, 수죠. 임수가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8개와 8개의 음양과 그 다음에 오행과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속하는가 그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걸 갖고 뽑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뽑았던 거를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양인가 음인가 요거만 알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뽑아 볼게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뽑으면 여러분이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주역에서 64개를 들춰보면 무슨 뜻인가 알죠? 그죠? 자, 아무나 뽑으세요. 예, 아무나 한 사람 와서 뽑으세요. 요거 번호. 또 뽑으셔도 돼요. 뽑으세요. 자, 6개. 예, 뽑으세요. 몇 번? 4번. 자, 이렇게 뽑아요. 써요. 자, 그 다음에 5번. 예, 8번. 예. 다시 넣어야 돼. 아, 넣고 뽑아야 돼. 다시 할게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요. 공부니까. 공부니까 괜찮아요. 1번. 예, 4번. 예, 예. 8번. 예.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뽑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8개잖아요. 뽑고 나서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뽑아야 돼요. 그냥 뽑은 거 다시 안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제 공부했죠?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4번이 뭐야, 우리가? 사진 내놔라. 그죠? 그러니까 요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양이었죠. 예, 양. 그러니까 4번이 요거였기 때문에 양이었다 이 말이고 5번이 뭐죠? 오, 솜, 풍. 예, 뭐예요? 풍자. 요거죠. 자, 8번이 뭐죠? 코니지 땅.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이게 3개가 다 있죠? 그럼 뭐예요? 음인데 표시.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이죠? 1번은 양이 다죠? 예, 이렇게 양이 다. 근데 뭐예요? 이것도 3개죠? 표시. 4번은 사진 내놔라. 양이죠? 자, 8번이죠? 음이죠? 예, 음인데 표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는 뭐만 알면 돼요? 번호가 양인가 음인만 알면 되지. 그죠? 왜냐면 요거 뽑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아시기만 하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알려주냐면 요거를 6효를 가지고 강의하는 데서는 3번만 뽑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르쳐는 드려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적중률이 떨어져요. 자, 왜 적중률이 떨어지냐도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번이죠. 양이죠? 여기 양. 자, 2번이 뭐예요? 그죠? 3번이 표시하죠. 이렇게. 4번은 양. 표시하죠. 자, 5번이 양. 표시 없죠? 6번이 표시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원래는 이거를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6효에서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음양이 표시가 확실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요거를 세우면 한번 세워볼게요. 세우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세워지죠. 음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우고 양 이렇게 세우고 양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표시되었죠? 표시하시고 위에 표시하시고 여기 표시하시고 이러면 돼요. 응?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개와 요 3개의 모양을 보면 되잖아. 여기 3개를 보니까 양, 양, 뭐예요? 양, 양, 뭐죠? 쾅, 쾅.
쾅 허당, 쾅 허당. 뇌잖아요. 그죠? 뇌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무슨 모습이에요? 양양음. 위에가 뚫렸어. 위에가 뚫렸어. 뭐예요? 연못, 뭐예요? 그죠? 연못택이죠. 그래서 요거를 주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택내는 수가 됩니다. 요거 택내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 게 없으면 요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건 시작이죠. 근데 요게 움직인 거를 바꿔야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원래 요게 만드는 것이 택, 뇌, 수였는데 요게 바뀐 거야. 처음에 요거였는데 바뀐 거 보세요. 안 바뀌었죠? 그대로 오면 돼요. 안 바뀌었죠? 그대로. 자, 음인데 양이 됐죠. 양인데 음이 됐죠? 안 바뀐 거 그대로 음인데 양이 됐죠. 자, 요거를 또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모습이에요? 응? 밑에가 뚫렸어. 밑에가 풍. 자, 요거는 가운데가 뚫렸어. 화.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이 원래 만들 때는 번호를 만들어서 4, 5, 8, 1, 4, 8 이렇게 만들었죠. 부르기는 하늘부터 불러줘요. 만들기는 밑에서부터 만들었는데 이름을 부르기는 위에부터 불러요. 그래서 풍, 화, 가인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응? 너무 쉽죠? 그죠? 응? 연습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예. 자, 아무 번호나 불러봐요. 누가 아무나 불러보세요. 한번 번호. 287. 287? 287. 165. 165. 18을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2번은 뭐예요? 연못. 그죠? 네, 이빨이 퇴퇴. 그죠? 위에가 뚫렸다. 그러니까 8번은 예, 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인데 엄마인데 바뀐다. 7번은 뭐예요? 칠갑산. 위에가 막혔죠? 양. 그 다음에 1번은 아버지. 전체가 양인데 이것도 바뀌었다. 6번은 뭐예요? 육감수. 수는 뭐예요? 가운데가 막혔다. 5번은 오손포. 밑에가 뚫렸다. 됐죠? 그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음이죠? 이렇게 음입니다. 6효는 위로 올린다 그랬어요. 자, 8번이 음이죠? 근데 8번은 뭐예요? 바뀐다 그랬어요. 이렇게. 7번이 양이죠? 그냥 올립니다. 자, 1번이 요게 바뀌죠? 1번은 양인데 음으로 바뀌죠. 그죠? 자, 6번은 그대로. 5번도 그대로. 완성됐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지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때에 우리가 만들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붙였죠? 부를 때는 위에부터. 왜? 하늘부터 불러줘요. 그럼 요거는 무슨 글자야? 가운데가 막혔어요. 수잖아.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위에가 맨 위에가 막혔어요. 산이죠. 예, 산은 맨 위에가 막히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수산건이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산인데 위에서 비가 내리는 산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위에 비가 내리니 미끄러운데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겠냐. 그 절름발이 건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마치 비 오는 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다, 어렵고 어렵다 이 뜻이 되고, 이 물숫자 자체가 겨울이 되거든요. 겨울에 언산을 올라가는 형태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요거가 바뀌죠. 수산건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느냐? 그래서 여기 쓰실 때 여러분이 요 위에다 쓰세요. 이렇게 수산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모양이 보이죠? 요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이게 산에 올라갔는데 막 절등절등거리고 올라가는 거였어, 처음에. 근데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요게 안 바뀌었죠? 그대로. 요게 뭐예요? 바뀌었죠, 양으로. 안 바뀌었죠? 그대로. 안 바뀐 거는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세 번째 거 바뀌었어요. 165였는데. 이건가? 287 165였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여기? 네. 이거 바뀐 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미리 바꾼 걸로 적었어요. 미리 막 아, 양이 양 몇개 갔어요? 양이 아, 그랬어요? 찍 그거래. 아,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여기 다시. 자, 요게 보시면, 요게 택이죠? 그죠? 연모 택이죠? 그래서 택. 그래서 나를 째려보고 있으셨구나, 지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보나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산이죠? 아니, 아니요. 본인이 뽑았잖아. 뽑았는데 수상건이 나오니까, 뭐야, 왜 틀렸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뭐예요? 산이죠? 그죠? 택산은 함이에요. 예. 이 택산함은 뭐냐면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택산함은 연애하는 건데, 중년은 하지 말라는 게 택산함이야. 어린애들만 연애해라.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예요. 이 택이 셋째 딸이죠. 그죠? 여기 뭐야? 셋째 아들이잖아. 젊은 애들끼리 연애하는 감정이 택산함이야. 그래서 늙은, 죄송해요. 이게 유부남이거나, 그 다음에 중년은 택산함이 나면 이거는, 망신스럽다, 이거야. 택산함이. 예. 그 택산함께는 젊은 남녀가 교접하는 형이 택산함이에요. 예. 그래서 주역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세요.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요건 뭐예요? 예, 음인데 양이 되죠. 안 바뀐 거 그대로. 양인데 음이 되죠. 요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응? 자, 요 위에가 수예요. 요거는 풍은. 수풍은 정이 돼요. 우물정.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그 자리의 우물을 바깥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쓸 수가 없죠. 그럼 이거 그대로 표시하냐면 택산함을 하면 망신당하니까 제자리 지켜라. 수풍정 옮기지 마라. 아니, 그거는 그냥 뽑아본 건데 이제 이거를 주역으로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젊은 애들이 오면은 요거는 이제 기쁨인데 정이니까 그냥 그 지금 현재 파트너 유지해라. 예,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면은 잘못하면 망신당하니까 유지해라. 이 얘기고. 이게 이제 주역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8개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거 갖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왜 제가 3번으로 뽑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이게 왜 안 되냐. 3번으로 뽑는 거 뭐냐면 이걸 3번만 뽑는 거예요. 6개를 안 뽑고. 첫 번째 나온 것이 4개예요. 3이 나왔죠. 그럼 이게 3번을 그냥 3번 자체가 4개가 돼요. 이게. 그냥. 이게 뽑은 숫자로. 자, 그 다음에 집어넣고 또 뽑죠. 그죠? 그러면 5번이 나왔잖아요. 그럼 5번이 그냥 외계가 돼요. 요렇게. 그럼 요건 뭐예요? 풍이죠. 풍화죠. 풍화가 그냥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요가 없죠. 1번, 8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1번, 8번이 없죠. 이때에 6효는 무조건 동하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잖아요. 8번이 나오죠. 8번이 나오면 6효는 6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8번이 나왔을 때 빼기 6을 하면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두 번째 자리를 무조건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3번을 뽑는 방법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6개 뽑은 거는 1번하고 8번이 나와야지만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양이 가득 찼고 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상황이 움직여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2개, 3개 나올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나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냐? 간단하니까. 하나만 움직이면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2개, 3개가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가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변수를 하나하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개를 뽑아서 동요 하나만 만들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갖고 실제로 강의도 해요. 그리고 책에도 또 이렇게 쓰여있는 책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예,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 왜냐면 하나가 움직일 수도 있고 2개가 움직일 수도 있고 5개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안 씁니다. 근데 나는 6효를 3개만 뽑아서 할래. 그럼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고 궁금한 거 예, 질문하시고요. 근데 요거 병화하고 임수만 나오는데 여기는 뭐 병화나 교수는 없어요? 예, 병화하고 개수는 없어요. 예. 그딴 거 다 있는데 여기 그거 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 주자예요. 8개니까 10개가 아니잖아요, 천간이. 8개니까 천간에 10개가 안 들어갔잖아요. 예. 예. 뭐 다른, 네.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게 지금 64개 해석을 들어갈 겁니다. 이제 64개 해석도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64개 해석은 듣고 그 다음에 6효를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주역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8개도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중년이 뭐 중남이니 이런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주역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이거 가져와야 돼요. 여기 다. 예, 64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수업 4주 동안 내내 여기 안에. 예, 그거 다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나눠드린 요거는요, 지금 이제 그 4주 동안 하는 거 여기다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데서 뽑은 게 아니고, 이건 다르구나. 요거는 다른 책에서 뽑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저희 그 6효 책 있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근데 6효 책은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조금 간추려서 쓴 거고, 6효 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요거 알고 뭐 6효 책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6효 책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